안녕하세요.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. 이번 시간에도 습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 기초적인 내용만 같이 공부도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번에는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. 저도 생소했으니까 말이죠. 가온도라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뭐 가짜 온도? 가짜 온도라는 건 좀 그렇고요. 네, 가온도를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 virtual temperature라고 합니다. 가상적인 온도? 그쵸? 뭐 가상 체험 아시죠? 그게 뭐 실제 존재하지는 않지만 네, 가상 체험,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체험하는 걸 가상 체험이라고 하는데 가온도도 가상의 온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? 자, 내용은 이렇습니다. 자, 지금 현재 공기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죠. 지금 대기 중에 공기가 존재하는데 그 대기 있는 공기에는 당연히 수증기가 어느 정도 들어있을 겁니다. 그렇죠?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. 그렇다면 그 공기 중에 들어있는 수증기 질량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. 그 수증기 질량을 계산한 뒤에 그 수증기를 다 뺍니다. 다 뺀고 그만한 수증기 양 대신 그만한 같은 양의 건조 공기를 집어넣습니다. 넣는다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. 상상을. 그렇다면 100% 건조 공기로만 이루어진 기체가 대기가 있겠죠. 그 공기의 온도를 가온도라고 하는 겁니다. 그쵸? 굳이 수증기가 분명히 들어있는데 그 수증기를 제외하고 왜 굳이 이 가온도를 계산할까? 저도 좀 의아했는데 저도 뭐 완벽히 정리는 안 됐지만 제가 이해하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공식은 이렇습니다. 뭐 가온도 공식은 뭐 1에다 0.6 뭐 이거 저도 공식을 뭐 이거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있지만 그 유도하는 과정까지 들어가면 너무 깊게 들어가서 저도 그 공부를 더 해야 되고 해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. 우선은 Q는 혼합비라는 기호입니다. 혼합비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. T는 온도겠죠? 네, T는 온도. 그래서 혼합비 0.6 곱해서 뭐 1 더한 다음에 그걸 온도로 곱하면 가온도가 나온다. 뭐 공식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저의 의도는 이런 개념이 왜 나왔을까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니까 말이죠. 자, 실제 공기에는 수증기가 들어있지만 수증기를 제외하고 그 수증기가 가진 양만큼 그거를 건조 공기로 대체한 후에 그 온도를 측정해 보는 겁니다. 이거를 왜 하냐? 자,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다. 그러면 수증기가 공기에 분자 종류도 다르지만 이 그 분자의 움직임, 뭐 어떤 에너지를 받았을 때 어떤 뭐 물리적인 특징이 다르겠죠.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 대기 대기에 대한 그 계산할 수 있는 방정식이 복잡해지게 됩니다. 그죠? 제 말까지 지금 복잡해지고 있어요. 네. 아무튼 방정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좀 단순화시켜서 계산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나온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온도를 활용하는 겁니다. 수증기를 빼고 그냥 공기로만 계산하면 다 같은 성질의 기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계산이 훨씬 수월하겠죠? 그쵸? 근데 이건 이제 기상학에서 많이 활용하는데 기상학에서는 이제 이걸 왜 계산하냐면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는 공기의 부력을 비교할 때 좀 활용한다고 합니다. 부력이 뭔지 아시겠죠? 뜨는 힘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여기 그림은 제가 아직 안 그려놨지만 상상을 같이 해보겠습니다. 상상도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. 항상 그림을 본다고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자, 똑같은 질량 그리고 똑같은 압력 똑같은 밀도를 가지고 있는 두 기체가 있다고 칩시다. 한쪽은 공기로만 이루어져 있고요. 한쪽은 공기 플러스 수증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상상해보죠. 그렇죠? 근데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기라는 기체보다는 수증기의 그 분자 질량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. 즉 밀도가 작아요. 그래서 수증기를 빼고 그 빈 자리를 공기라는 기체로 바꾸어 버리면
분자의 밀도가 증가합니다. 그죠? 질량이 커지죠. 묵직해집니다. 그렇단 얘기는 아까 전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증기 입자를 움직이게 하는 그 열 에너지보다 묵직한 분자를 똑같은 스피드로 움직이게 하려면 에너지가 더 필요하겠죠. 그러면 가온도를 계산하면 수증기가 있을 때보다 공기로만 차여져 있을 때가 온도가 좀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. 이해가 되시나요? 네. 자, 공기가 다 그냥 같은 성분이나 가정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. 여러 가지 기체가 섞여 있지만 대부분 질소니까 뭐 질소, 산소, 뭐 질소로 얘기하겠습니다. 질소로 100% 있는 거와 질소 90에 수증기 10% 있는 거는 밀도가 다릅니다. 네. 수증기가 질소보다 분자의 크기가 작고 질량도 작아요. 그렇기 때문에 수증기를 빼고 그 자리에 질소를 더 넣어버리게 되면 아까와 똑같은 압력과 밀도를 유지시키려면 분자의 움직임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. 근데 무거워서 잘 안 움직이겠죠? 그래서 온도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. 온도를 올리게 되면 아까 전에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던 움직임과 똑같은 움직임을 만들 수 있다. 그래서 가온도가 증가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게 되는 거고, 자, 부력을 어떻게 비교하냐면 만약 지금 뭐 장마철이라 그 기단 아시죠? 공기덩어리가 막 뭐 부태평양 뭐 저 이리저리 우리나라 주변에서 막 몰려옵니다. 공기덩어리들이. 근데 그 공기덩어리는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죠? 그런데 그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는 공기와 수증기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기가 만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? 즉, 그렇다면 그 수증기가 들어있는 그 공기의 가온도를 계산해보고 지금 현재 건조 공기의 가온도를 계산하면 그냥 온도와 가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네, 수증기가 포함된 게 많다고 해석이 되겠죠. 그렇다면은 건조 공기와 수증기가 포함된 공기에 그 힘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. 그렇죠? 힘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대기가 불안정해진다고 하죠. 네. 불안정이기 때문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제 예측을 슈퍼컴퓨터가 하게 되는 거죠. 네, 그렇게 비교할 때 유용하다고 합니다. 자, 가온도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수증기가 얼만큼 포함되어 있는지, 공기 중에 수증기가 얼만큼 포함되어 있는지, 네, 그 수증기가 포함된 양에 따른 밀도가 어떻게 바뀔지 계산해 보는 겁니다. 수증기가 많이 포함된 공기와 수증기가 조금 포함된 공기, 둘 다 수증기를 빼고 같은 압력과 밀도를 유지하게끔 건조 공기로 다시 채운 다음에 같은 압력과 밀도를 유지하게끔 하려면 온도를 얼만큼 더 올려야 되냐, 그거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공기 만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구나, 어떤 힘의 차이가 생기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게 바로 가온도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. 네, 어렵죠? 네,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.